자, 오늘 해볼 고민 상담은 2인 1조로 작업하는 21살 망생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인 1조? 뭐 어떻게 2인 1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세계관, 배경, 설정, 스토리의 큰 그림을 담당하고 있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는 세부적인 스토리, 대사 처리,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설정, 친구는 글. 이렇게 쓰신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단 전형적인 설정충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설정충이고 친구는 판이 깔리지 않으면 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모두 친구가 작업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 친구가 담당하게 되는 파트가 많아지다가 사실상 최근에는 거의 모두 걔가 만든 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걔한테 가는 업무 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정을 짜는 것보다 걔가 짜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이 질문 고민 상담을 받고요. 생각했던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이게 왜냐면은 웹소설은 둘이서 나눠 쓰기가, 그러니까 둘이서 작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이야. 근데 가능은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는 작가님 친구분이 쓰시고, 이거는 작가님이 쓰시고, 이거는 작가님 또 친구분이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설정이랑 스토리를, 그러니까 설정이랑 글쓰기를 나눠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잠깐만, 이거를 나눠서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글을 설정대로 못 써요. 이게 제일 큰 이유. 예를 들어 이 설정을 짜주신다는 부분이 스토리 라인을 정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얘한테 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이렇게 전해줘도요 이대로 못 써요. 써보시면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정해진 스토리 라인대로 정확하게 따박따박따박 못 써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알아요. 이게 왜 이게 보면은 이제 고민하신 것 중에서 이게 그 나중에 나온 거 이거 조금씩 그 친구가 담당하게 되는 파트가 많아진다.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아지냐면 이 친구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실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글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이 생각을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분의 파트가 많아지고, 뭐냐면 파트가 많아진 게 당연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작가님은 설정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글을 안 쓰시잖아요. 설정하고 스토리 라인만 짜주시는 거잖아요. 설정과 스토리 라인. 근데 요거를 짜다 보면은 이 실제 글을 안 쓴 상태에서 이걸 쓰면 그 설정을 아무리 짜건 스토리를 아무리 짜건 실제 글을 쓰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할 뿐더러 생각을 더 깊게 못합니다. 생각을 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작가님이 하고 계신 게 영화로 치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본이에요. 편집본. 하이라이트 편집본. 롤로 치면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 그냥 이거를 편집된 부분을 보면서 앞뒤에 뭔가 있는지를 모르고 설정의 문제점을 찾거나 스토리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글을 써야지 이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작가님들도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작가님들도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이 스토리 어떻게 전개하지? 근데 쓰다 보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지 나와요. 이런 적 진짜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는 글을 써보신 분들이 하면은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막상 쓰면은 이거 요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머릿속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쓸 때 캐릭터한테 몰입하잖아요. 주인공과 주변 인물과 실제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세계로 들어가잖아. 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보여요.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캐릭터를 잘 만들어 두면 그 캐릭터가 알아서 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인공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 이것밖에 없어. 근데 설정과 스토리만 짠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분업을 하시는 형태로 가실 거면은 반드시 글을 써야 돼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차라리 플롯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글을 써야 돼요. 뭐냐면 한 화가 보통 5,500자잖아요. 5,000자에서 5,500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2,000자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웹툰으로 치면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게 캐릭터 선화 그냥 캐릭터 선화를 따는 거고, 이제 친구분이 하시는 게 배경 및 채색이거든요. 근데 선화를 일단 하려면은 캐릭터를 그려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작가님 본인이 글을 쓰셔야 돼요. 글을 쓰시고 거기다가 묘사나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그냥 설정만 짜놓고, 설정은 선화가 아니에요. 설정만 짜놓고 이제 바로 글을 쓰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의 역할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비유를 해드리면은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거는 캐릭터 시안 있거든요. 이거 웹툰 보면은 캐릭터 시안이라고 해서 주인공 캐릭터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정도만 하신 거예요. 근데 주인공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는 사실 그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콘티 작업 이걸 안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분한테, 다른 친구분한테 맡긴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친구분의 작업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친구분이 글을 쓰시면서 생각하는 설정이나 스토리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글을 안 써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실 거면은 최소한 글 2,000자 정도는 본인이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묘사나 아니면 덧붙이는 형식으로 친구분이 작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에피소드 단위로 나눠가지고 야, 이 에피소드는 네가 해, 다음 에피소드는 내가 쓸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공동 작업의 의미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